길령명입니다. 3강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임상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공개용 재구성 사례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해, 기해, 정사, 기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직접 임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례는 명리학의 구조와 해석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주, 시주, 인적사항, 직업 및 사건의 일부를 재구성한 교육용 사례니까 특정 실제 인물을 그대로 재현한 사례는 아니지만 요 8글자 사주팔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70년대, 60년대에는 사람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한 200명, 여자 각각 200명? 해서 한 200명인가? 제가 정확히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남녀 공이 한 200명 정도는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요 사주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사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저거 내 사주랑 똑같은데 내가 산 인생이랑 비슷하네? 그럼 제가 이제 대박인 거죠. 제가 잘 맞췄다 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간 제가 잘 명리 해석을 한 거니까. 혹시 그런 분들 나중에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6년 여름인데 뭐 28년이든 29년이든 혹시 제 영상을 요 내용을 보고 혹시라도 저거 내 건데 근데 왜 나랑 비슷하네 내용이 뭐 이런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 하여간 앞에서 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하간 신해년 기해월 정사일 그 다음에 기유시에 태어난 분이고 40, 50대 여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정밀 디자인과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울리는 게 정화일간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목화토 금수를 쓰고 하세요. 목화토 금수. 그러면 화에게 있어서 유금, 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성.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토는 뭐예요? 식상. 그 다음에 사화는 같은 기운이니까 비거. 그 다음에 해수는 수지. 아이고 요렇게 가야 재성. 재성이고요. 요건 관이죠, 관. 그래서 해수는 관이란 말이에요, 관. 그런데 상강의 핵심이 뭐예요? 중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 글자씩 있는 게 좋은데 이분은 두 글자. 그러니까 2개 이상이면 일단 과요불급. 그래서 관이라는 건 육친으로 보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글자만 가지고 있어도 남편 쪽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삶을 살면서 이분은 더군다나 여기가 사해충이에요. 이건 이제 2강에서 배웠잖아요. 충과 합. 사해충 나 있어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근데 여기서 이제 유금은 이게 이제 천간으로 가면 어떤 글자냐? 이 신금하고 같은 글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신금은 보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신금. 근데 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천간에 있는 게 이렇게 지지에 딱 있으니까 이분이 돈은 잘 번다. 그런데 여기가 사해충 나 있어요. 여기가 충이 나 있어. 근데 요쪽은 요렇게 사유축 금국으로 묶여 있어. 또 금국으로. 이분의 구조 자체는 여하간 하늘의 뜻이 땅에 떨어졌으니 돈에 있어서만큼은 꽤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사업할 때는 매출과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되지만 배우자나 왜 동업자 이거 비겁이 동업자거든. 그러니까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분한텐. 그래서 배우자나 동업자와 생활비, 사업자금, 투자금을 섞을 때 재정 갈등이 반복되었다.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계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석을 쭉 읽어볼까요? 명리 메커니즘 해석입니다. 해수 두 개와 원령에서 강해지는 관성. 이게 월지예요. 예, 여기가 이제 원령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힘이 제일 강해요. 이 월지가.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났고 연지에도 해수가 있어 관성이 중첩됩니다. 원인상의 해수 세계보다 요거는 이제 뺍시다. 하여간 원령이 해수이므로 남자 배우자 책임과 통제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공동생활과 공동재정이 본인의 자율성과 사업 판단을 약화시키는 자가 핵심입니다. 또한 사회충으로 나타나는 배우자궁의 변동성, 일지사화난 월지 연지 해수와 충하여 요거는 월지 연지 해수에 충하여 요거는 저희 그 배운 이론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건 이제 자세히 좀 더 얘기할게요. 하여간 배우자 관계와 가정생활이 고정되기보다 변화와 충돌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특히 남녀관계가 주거사업 재산과 결합할 때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공동투자, 채무보증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현실적 결합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토 두 개와 유금으로 강화된 식신생재. 월간과 시간의 기토는 정화의 식신으로 기술 생산 표현력 콘텐츠를 뜻합니다. 시지 유금은 재성의 현실적 뿌리이므로 정화의 아이디어, 기토의 기술과 생산, 유금의 상품과 현금이라는 구조가 선명합니다. 정밀공예, 디자인, 보석, 세공, 브랜드 상품, 전문 기술의 반복 판매와 같은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유 반합과 배우자궁 사업궁의 연결. 일지사화와 시지유금은 금기운으로 향하는 반합 성향을 형성합니다. 일지는 본인 배우자의 현실이고 시지는 미래 사업 성과이므로 관계의 문제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계약 재산권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좋게 쓰면 기술을 사업화하여 중년 이후 재물을 형성하지만 나쁘게 쓰면 배우자나 동업자가 돈을 섞으면서 관계와 사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유시가 나타내는 후반부 삶은 시주 기유는 식신이 재성 위에 앉은 형태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경험, 기술, 콘텐츠, 브랜드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원 임상의 신의 요거는 뭐 볼 거 없고요. 자, 공개 사례의 결론. 공개 영상 솔루션. A씨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재산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업권과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동거 공동명의 공동투자처럼 생활과 돈을 급격히 합치면 사업과 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브랜드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그 바깥에 배치하는 것이 이 명식을 생산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자, 명식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정화일관 나예요. 자,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럼 바로 뭐부터 봐야 되느냐? 아, 이게 관성이네. 아, 관이네. 근데 관이 두 개나 있네. 과요불급이네. 관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가 충이나 있네. 아, 그러면 이분은 두 개나 있어서 과요불급이라서 남편 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충까지 나 있다? 그러면 이혼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혼도 쉽게 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막 많이 물려주고 해야 된다든가.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여기 정화일간에게 유금은 천을귀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해수도 역시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과 우리가 신살에서 천을귀인과 백호살 요 두 가지는 저희 그 문파에서는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천을귀인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충이 나 있어요. 충이 나서 이게 깨져가지고 천을귀인이 좀 반밖에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만 했을 시에는 남자가 막 붙어. 남자가 막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천을귀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공식적인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그거는 이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분이 타고난 원국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연애를 할 땐 남자가 잘해줘.
근데 결혼하는 그 순간 남자가 논다든가 그냥 뭐 사업하겠다고 돈 가져다가 맨날 망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는 운명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원국의 구조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서 쓸 것인가. 한번 이혼했잖아요. 여기 기토는 이 여자한테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왜 했어? 자식 낳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한두 명 있으면 좋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럼 결혼을 했는데 깨졌어? 근데 자식만큼은 이제 자식은 낳지.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괜찮아. 이 기토 자식. 그래서 해수 요 남자가 늘 문제야.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와서 저 재혼할까요? 하면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분이 만약에 상담을 왔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연애만 할 땐 남자가 괜찮아요. 천을귀인이라 자기한테 도움도 주고. 그런데 결혼만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사화는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친구가 남편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남편이랑 바람 난다고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 뭐 여러 뭐죠? 테레비 같은 거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친구가 남편 뺏어가고 바람나고 하는 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듣는 여자분 자기가 이 사주팔자 8글자인데 오? 나랑 똑같은데?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겁은 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내 경쟁자랑 동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혼자 하는 게 좋아. 물론 여기서 요게 또 사유축 금국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 합이야 합. 저번에 배웠죠? 우리가 2강 때. 그래서 사유축 금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세요. 밑에가 금국이에요. 이렇게 금국 합쳐져서. 근데 여기 신금이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지나? 어쩔 수 없어요. 명리 해석하다 보면 지저분해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2강인가? 오늘 강의에서 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에너지가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은 잘 번다니까요. 돈은 잘 벌어. 근데 그 돈이 막 남편이 가져가고 경쟁자 아니면 뭐 주변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 또 형제가 가져가고 막 그럴 수 있어. 여기가 깨져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인생이 대충 언제냐? 한 50살? 55살? 한 50살쯤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50살까지는 뭐 형제가 가져가고 남편이 가져가고 돈은 돈대로 버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벌면 걔들이 한 800만 원 다 가져가는 막 그런 구조야. 내가 돈 한 3억 모아놨는데 3억 꺼가지고 사업하더니 망해버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0살까지는. 그럼 이분이 이제 언제 정신 차려요? 삶에 이제 이렇게 굴곡을 겪고 오잖아요. 그럼 남자가 징글징글 하거나 옆에 뭐 어떤 동업하자 이러면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요 유금이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노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성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기토 식상이 요 재물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토생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확천금이나 남편이 돈을 가져다가 뭐 벌어준다든가 그런 인생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애써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말년에도 돈에 대한 건 괜찮으니까 이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줘요? 만약에 이제 50이 넘어가신 분이면 재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동거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연애만 하세요. 연애. 남자 또 연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남녀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한참 나이인데 100살까지도 산다는데 50살이면 한참 연애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연애만 하시면 되죠. 연애만. 그리고 남자가 돈 꺼달라? 앵간하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꺼달래. 내가 한 1억 있어. 남자가 돈 좀 꺼달래. 그럼 뭐 내가 한 돈 1,000만 원 주고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럼 돈 1,000만 원 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돈 1,000 꺼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녀관계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남자 떠나가면 어떻게 해? 떠나가면 또 다른 남자 온다니까요. 이분은 뭐냐면 해수가 그래도 천을귀인이라 이분한테 잘해. 그래서 첫 번째 남자 왔어? 잘 사귀다가 뭐 돈 달라고 그래서 안 주고 했더니 이 남자 이씨 하고 떠났어.
그럼 다른 남자 또 두 번째 남자 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연애하면서 살면 되죠. 그리고 자식이 괜찮아요. 기토 자식 괜찮으니까 자식 보고 살면 되겠죠. 하여간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축 금국으로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합은 내가 100만큼 일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주관적 감정입니다. 내가 100만큼 이런 건 주관적이에요. 남들이 봤을 땐 저 새끼 저거 10개밖에 안 했는데 할 수 있는데 나는 100개 한 것 같아. 나는 100개 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건 5, 60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주얼리 사업을 해서 월 1,000만 원 번다고 쳐요. 이게 이제 순수입이야, 순수입. 순수입 1,000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목표는 한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그래서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왜 1,000만 원밖에 못 벌지? 라고 짜증이 나는 거야. 맨날 자기 소가리를 하는 거죠. 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으로 묶여 있는 건 뭐냐? 나는 한 100만큼 일했는데 가져가는 건 5, 60밖에 못 가져가는 뭐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일하고 뭐 했는데 요번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왜 500밖에 못 벌었지 저 사람? 요런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은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하나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으로 묶인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나 뭐 안 좋은 막 외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주변에 막 가게가 한 10개 있는데 이 중에 막 한 7, 8개가 망해가.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폐업을. 근데 나는 예전에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500밖에 못 벌어. 하지만 500만 원 벌면서 나는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뭐예요? 안정적인 안정적. 최소한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나는 10만큼 일했는데 가져가는 건 5, 6개밖에 안 돼. 이거는 약간 단점이죠. 그러니까 명리라는 것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타고난 이 기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나는 이러한 것이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사주 명리배에서 이렇게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합으로 묶여 있어서 내 노년에 뭔가 돈이 나는 한 100만 원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그러면 이 명리를 모르기 전에는 막 화도 나고 짜증 나고 내가 뭐 능력이 없나 이러지만 명리를 배운 다음엔 뭐 하겠어요? 내 팔자의 운이 그러니 스트레스는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망하지 않고 이렇게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명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동업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선생님 여기 사화가 비겁인데 유금하고 이렇게 합쳐주면 동업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동업하면 답답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왜냐면 벌써 여기서 원국이 여기 깨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합으로 있으니까 요게 깨지더라도 요 뒤에 힘이 좀 막아주는 역할은 해야, 완충 역할은. 그래도 원국 자체가 깨져 있으니까 웬만하면 동업이라든가 남자랑 제도 속에 묶이는 그런 관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 할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3강에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야 되겠네. 자, 오늘 이론과 임상을 통해서 배운 건 핵심은 뭐다? 사주는 넘침보다 중화가 으뜸입니다. 타고난 원국의 꼴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활로가 열립니다. 자, 저자 노트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간명에서 기억할 핵심, 육친의 용어에 현혹되지 마라. 정관, 편관, 정제, 편제라는 명칭보다 그 글자가 사주 전체의 중화를 돕는지 불균형을 가중하는지를 먼저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화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십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이 정관이라도 지나치면 일간을 압박하는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해수 2개인 경우. 자, 직업은 명찰이 아니라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이다. 사주에 주원리 사업가라는 직업명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화의 감각이 기토의 기술과 생산을 거쳐 신금, 유금의 정밀 상품과 현금으로 바뀌는 구조를 읽어 직업적성을 추론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의 기운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석, 주얼리 장사가 아니더라도
뭐 연구원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연구원인데 어느 쪽 연구원이에요? 토목공사 아니란 말이야. 반도체, 뭐 양자, 뭐 빛과 관련된, 뭐 하여간 그런 금속과 관련된 그런 쪽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인성은 학문,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학위들이에요. 석사, 박사 이런 거. 인성이 잘 되어 있는 분이 돈을 재성, 금의 기운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뭐 반도체 이런 관련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춤과 합은 사건의 조건을 구체화시킵니다. 사회충은 관계의 불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동재정, 계약, 동업처럼 배우자금이 현실과 결합하는 조건을 살펴야 하고, 사유축, 사유반합은 기술과 재물의 결합 가능성을 강화하지만 관계와 돈이 지나치게 뒤섞이는 위험도 함께 봅니다. 이 관계라는 건 동료의 동료, 경쟁자, 아니면 뭐 동업자 이런 분이, 아니면 뭐 형제가 내 돈 뺏어가고 이런 거.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즉 타고난 8글자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운에서 와서 도와주고 세운에서 와서 뭐 기둥이 생기더라도 일단 8글자가 해석에 있어서는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원국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운은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환경이며, 개운은 약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사건으로 번지는 조건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명리 거기 통찰 뭐 이런 목록에도 있지만, 자, 네, 여기까지만 될 것 같아요. 자, 챕터 핵심.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단순한 공기 암식이 아니에요. 암기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생산되고 제어되며 현실의 관계와 재물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사주의 핵심은 글자의 개수를 세는 데 있지 않고 각 기운이 원국의 중화를 돕는지 깨뜨리는지 입체적으로 읽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중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3강 오행의 그 상생, 상극, 그리고 중화, 그 다음에 십성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임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임상 해석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3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